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민주당은 진짜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쪼개버리겠다, 완벽하게 골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는 곳 그리고 또 뭐 보수우파 국민들이 사는 곳 이렇게 반으로 나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동서로 나눠 가지고 그냥 뭐 가운데로 딱 쪼개 가지고 반반씩 이렇게 하면은 뭐 한 10년 정도만 지나 보면은 어디가 더 잘 살고 있을지만 뻔한 뻔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본다면 대한민국의 뭐 계엄 선포 그 이후에 혼란에 대해 가지고 민생이나 경제나 어떤 거에도 진짜 쥐뿔도 관심이 없구나. 철저히 이 인간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지 탄핵을 빨리 시키고 어떻게 해야지 조기 대선을 열어 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지금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재명이가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한 인간의 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조기 대선을 열기 위해서 탄핵을 시키겠다.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00% 확신합니다. 보수우파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의 그런 탄핵의 분위기가 결코 이번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금 뭐 시위를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께서 느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무슨 뭐 방송만 보면 MBC 같은 것만 틀어보면은 뭐 틀 리도 없겠습니다만 MBC 같은 거 틀어보면 막 탄핵 집회가 막 열렸다 해가지고 막 온 국민들이 막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용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탄핵이 진행됐던 그 과정과 지금의 과정을 보면은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정치적인 유불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의 탄핵에서는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었고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경우도 5% 6%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주도하는 그 탄핵 집회 몇만 명이 모입니까? 만 명이라도 모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줌 그런 어떤 세력들을 가지고 개딸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추가적인 짓거리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것인데 그거를 듣고 난다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진짜로 내란 세력 진짜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잡것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심으로 이재명과 민주당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께서 지금 정상적으로 뭐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겠습니까? 총리가 이제 나서 가지고 사실상 총리가 주도해서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왜? 아니 12월 달이 어떤 날입니까? 원래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내년 2025년 동안 600조나 가까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를 한시라도 빨리 정해야 되는 것이 12월 달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총리가 일단 주도를 해가지고 빨리 정부를 안정화시키고 예산안도 통과를 시켜야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짓거리까지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한덕수 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탄핵시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총리가 탄핵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가 하겠죠. 그렇죠? 그럼 경제부총리가 하는 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제부총리도 탄핵을 시키겠죠. 또 다른 장관, 국무위원들 한 명 한 명씩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민주당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계속해가지고 탄핵 시키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하자. 그러니까 탄핵하자. 이거 말고는 민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한덕수 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그 내란죄 혐의에다가 한덕수 총리도 같이 집어넣겠다라는 것이고 최소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방조죄까지는 적용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한 총리는 내란의 주범격이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방금 제가 고지고대로 워딩을 읽어드린 건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죠.
아니 그러면 정말로 그런 식의 정황이 명확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수사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들이 수사기관입니까? 지들이 무슨 뭐 헌재입니까? 지들이 나서 가지고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가지고 위법하다 뭐다를 갖다가 지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지들이 미리 결정해 놓고 너 저래 네가 알렸다라 그래가지고 한 총리를 갖다가 탄핵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란 세력이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갖다가 제대로 지금 유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냐고요.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골로 보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실제로 한 총리에 대해 가지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도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절대로 저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했던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했었다. 그리고 이 참석했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건데 이미 한 총리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가서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김영호 국방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다 동의한 게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를 했던 것이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국무회의에 와가지고 심의하려고 왔던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반대 의사 또한 마찬가지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기사를 통해서 다 나와 있는데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내란의 주범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란의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 소리나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대통령의 계엄 상태 이후로 대한민국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택동 당시에 문화대혁명 당시에 그런 인민재판을 받게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민재판을 받게끔 만들고 실제로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대한민국이 아작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작을 내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이야말로 지금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치를 통해 가지고 계엄이 실제로 중단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치 국가였기 때문에 법치를 통해 가지고 계엄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철저하게 뭐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치를 기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한덕수도 주범이야. 한덕수도 뭐야? 이런 식으로 선동적인 정치 선동 멘트를 통해 가지고 탄핵을 시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어요.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 무슨 헛소리 하는 겁니까? 이 얘기만 들어보면 마치 국무총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이 발표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애당초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하고 이거를 무슨 뭐 의결을 시켜야지만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는 그냥 뭐에 불과한 겁니까? 심의를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심의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심의와 의결의 차이점이 뭡니까? 심의는 글자 그대로 의결을 듣는 것이고 보고하는 수준에 끝나는 겁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지 국무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 놈의 무슨 뭐 국무총리를 거쳐가지고 계엄령이 발동됐다 이딴 소리라는 겁니까? 마치 국무총리가 이거를 발동시키는 데 동의했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또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자리에 가가지고 처음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방조가 됩니까? 에? 아니 뭐 술자리만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걸린 사람에 대해 가지고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아라고 얘기한 사람은 처벌이 안 됩니다. 오히려 술 많이 마셔라. 그리고 또 음주까지 해라. 이렇게 뭔가를 동조했었을 때 방조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지금 시키겠다라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이런 행위야말로 이미 지금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는 이 상태에서 또다시 대한민국을 이재명 한 명을 지키겠다라는 목적으로 골로 보내겠다라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철저히 내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